내가 오스트리아를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발견한 알프스 아래 스파 영상, 그리고 수영장 영상. 작년에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스파를 했던 적이 있지만 이렇게 큰 스파와 수영장이 있다니 올 여름 휴가는 오스트리아로 가보자고 다짐했다. 오스트리아는 서유럽에 속하며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체코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이웃나라들과 함께 일주를 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많이 돌아다니기 힘든 저질 체력을 가졌기에 멋진 스파가 있는 온리 오스트리아만 열흘을 가기로 결심했다. 오스트리아는 수도 비엔나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잘츠부르크, 인스부르크, 할슈타트 등이 유명하다. 앞서 보았던 스파는 카프룬이라는 동네에 있다. 여행 일정을 짜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결정한 루트는 다음과 같다. 비행기를 따져보았을 때 비엔나 인아웃이 86만 원으로 싸길래 그렇게 결정을 했고 비엔나 공항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고 나는 바로 잘츠부르크로 이동하기로 했다. 잘츠부르크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잘츠에서 2박을 하면서는 잘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고 불리는 그로스 글로크나 하이 알파인 로드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알프스 설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소문난 인스부르크는 시간상 어려워서 포기. 그 다음으로는 그 유명한 호수도시 할슈타트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요새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체제로 찾은 곳이 체람제였다. 체람제가 할슈타트랑 비슷한데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매우 쾌적하다고 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스파가 있는 동네인 카프룬이 체람제와 버스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카프룬에서 3박을 머무르기로 했다. 그리고 비엔나로 돌아와 마지막 2박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 여행 루트는 다음과 같다. 비엔나에서 1박을 하고 바로 잘츠부르크로 넘어가 2박을 한다. 그 중간에 그로스 글로크너에 들렸다 오고 그리고 체람제와 카프룬에서 3박을 하면서 스파를 즐기고 난 후에 비엔나로 다시 돌아와 2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기껏 휴가 내서 쉬러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스케줄 잡은 거 싫어? 그래도 다녀와 보니 너무 좋은 것만 잘 찾아서 다녀왔다. 이 루트 강추! 어쨌든 드디어 출국 당일 아시아나와 오스트리아 항공을 한 번씩 타는 루트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매우 큰 실수였음을 여행 끝날 무렵 깨닫게 된다. 흑흑. 앞날을 모른 채 일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시아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시간 비행 후 나리타 공항에서 내렸다가 바로 오스트리아 항공으로 갈아탔다. 이제 오스트리아 항공에서 내가 보내야 하는 시간은 무려 12시간. 장시간 비행이다 보니 먹고 또 먹었는데 그래도 비행이 끝나질 않았다. 12시간 비행은 정말 너무 힘들어. 게다가 오스트리아 이코노미석 레그룸 안습 2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 보려는데 영어 자막 없어서 해석 불가. 쉬고 싶다면서 12시간 비행기 티켓팅하던 과거의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드디어 울며 도착한 비엔나 공항. 샘성이라는 단어에 울컥했다. 이곳은 대낮이었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저기 NH 호텔로 바로 체크인하기로 했다. 데일리 호텔에서 조식 포함 16만 원에 예약한 NH 호텔. 조금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호텔이다. 이 침대 진짜 폭신하고 개미지옥이다. 바로 앞에 공항이랑 기차역이랑 있고 기차역은 30초 컷, 공항은 1분 컷. 진짜 교통의 요지임. 이 호텔 칭찬해. 다만 단점은 린스가 없다. 미리 듣고 한국에서 린스를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디로션 가져왔더라. 덕분에 머리 개털됐다. 밖은 아직도 오후 7시고 여름의 유럽엔 해가 밤 9시쯤 지기 때문에 완전 대낮이지만 이미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이기에 얼른 잠을 청했다. 만약 내가 오늘 무리해서 비엔나 공항과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비엔나 중심의 숙소를 잡았다면 난 아마 길거리에서 잠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장기를 비롯한 내 모든 소지품을 털렸겠지. 이 호텔을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다. 쿨쿨. 다음날 아침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쯤 일어났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이니 회사 동료들은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할 시간. 그 생각하니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 난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조식을 먹으러 불이 나게 내려왔다. 여기 생각보다 조식 정말 잘 해놨다.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 다 맛있었다. 생과일과 견과류, 요거트, 잘라놓은 과일, 각종 따뜻한 음식들과 엄청난 가짓수의 빵. 세상에 과일이 올라간 이런 고급 빵도 있다니. 각종 치즈와 채소는 물론이고 생선회도 있었다. 야무지게 담아서 먹고 또 먹었다. 밖에는 점원들이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점원들이 한국인이 아닌 걸 보니 슬슬 여행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볕이 참 좋은 날이었다. 이 호텔은 체크아웃이 12시이길래 시간이 좀 남아서 밀렸던 편집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유럽까지 가서 제주도 브이로그 편집을 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그리고 기껏 노트북 들고 갔는데 이때 하루 편집하고 여행 내내 편집 안 했다. 띠용.
이건 마치 책가방 무겁게 집에 들고 가서는 하나도 공부 안 하던 내 학창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인 잘츠부르크라는 도시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자판기에서 물을 구입하려는데 무려 2유로, 물 한 통에 3,000원이라니 자판기는 너무 비싸. 체감상 오스트리아 물가가 한국보다 살짝 더 비싼 느낌이다. 참고로 마일드라고 쓰인 것이 탄산수이고 오네라고 쓰인 것이 우리가 먹는 그냥 생수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탄산수를 더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냥 물이라고 덥석 잡아버리면 안 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기차역에서 기차 티켓을 직접 사기보다는 오비비라는 오스트리아 기차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기차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나 같은 경우 비엔나 공항 기차역에서 잘츠부르크 중앙역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긴 구간이기 때문에 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였다. 그런데 예약을 하려고 보니 다른 기차들은 거의 60유로 이런데 1시 33분 기차는 딱 한 번 갈아타는데 29유로밖에 안 했다. 게다가 퍼스트 클래스라니 말도 안 돼.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이 문구가 할인 티켓이라는 뜻인데 가끔 이렇게 할인이 뜰 때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예술의 도시 비엔나는 공항밖에 못 봤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올 예정이기에 나는 이렇게 잘츠부르크로 향하게 되었다. 잘츠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